안녕하세요.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마린파크 상가 전임관리단 의장 전혜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상당히 훌쩍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도 아마 물씬 아마 느껴질 텐데요. 아마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 관리위원회, 그리고 입점주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집합 건물에서 왜 우리가 관리비를 줄이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있는 요 집합 건물에서는 핵심은 정치에 있는 그런 판이 아니죠.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상가를 사신 거고, 어떤 분들은 상가에 입점을 해서 장사를 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경제적 효율성과 그리고 건물 관리를 아주 효율화시켜서 잘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 중에 저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입점주나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상가를 사시고 난 다음에 좀 경매를 받든 대부분은 이런 집합 건물에 대해서 왜 관리단을 형성시켜야 되며,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물을 효율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현장의 필드를 그렇게 많이 뛰어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합 건물에 실질적인 것을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직접 만들어서 현장 필드에서 열심히 뛰시면서 관리단 조직을 만드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 건물에 계신 분들이 정말 경제적 혜택을, 엄청난 많은 경제적 혜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신 분들만이 역사의 산 정인이십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오해 소지도 많이 받고, 경찰서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여러분들. 게다가 비대위에 계신 분들끼리도 어떨 때는 의견이 맞지가 않는 부분도 생길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여러분들이 관리단을 조직을 시켜서 효율화를 잘 이뤄내시면 여러분들 상가는 분명히 효율화뿐만 아니고 재산가치, 즉 현재와 미래에 대한 재산가치는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좋아질 거는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저는 확신하는데 여러분들 서울, 경기도, 광주 뭐 이곳저곳에서 연락 오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도움을 드리면서도 항상 이렇게 보람된 부분은, 그렇게 해서 관리단을 조직해서 제대로 이세해서 관리비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고 이런 분들 볼 때마다, 그리고 입점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상가 가치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실 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주변에 또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집합 건물은 아직까지도 비리가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꿔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라든지 관리위원회에 있는 이런 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권력기관조차도 아니고요. 입점주 분들의 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는지, 건물을 어떻게 하면은 상가가 훨씬 더 경제적 혜택을 입점주 분들이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예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비대위를 할 때 초창기에 총무를 맡고 이런 적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서로가 도움을 주면서 하면서도 어떨 때 이런 부분이 있죠. 직책이 있죠. 회장, 총무, 감사 이런 직책. 근데 여러분들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회사에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되는 것처럼 당신이 뭘 해라 이런 것 자체가 있죠. 그거는 무례한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맞죠, 여러분들? 서로가 상대편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되죠. 관리인이든 관리위원회에 있는 분들이든 입점주 분들이든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재산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키는 부분에,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판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건물에서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정치에 있는 이런 판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안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 입점주분들 그리고 소유자분들 그리고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효율화 그리고 활성화 그러면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초점을 두시고 그렇게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은 상당히 잘 될 것입니다.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정치판처럼 여러분들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책을 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이러면 그런 분들은 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건물을 어떤 산재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입점주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혜택이 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제가 전화를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받는 곳에서는 뭐가 본인이 관리인이 돼가지고 뭐가 되는 것처럼 월급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받아가고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지위에 있는 거고 이런 거죠. 여러분 입점주분들하고 우선적으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있는 이유가 뭐죠? 입점주 분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을 고제한 사항을 어떻게 하면은 그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서 상가가 활성화시키면서 건물이 효율화되는가에 초점을 두어서 하는 거지. 본인 마음대로 뭘 한다라는 식으로 뭐가 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은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가요, 여러분들? 그런 곳이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해결점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점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귀담아 들어야 되죠. 입점주 분들의 불편 사항을.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리인을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것도 또 아니죠. 그래서 서로 간에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봉사하는 것이지.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경제적 관점에서만 보는 곳이 집합건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본질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보시면 여러분들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뭐가 되는 것처럼 해서 그러다면 그 탐욕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뭘 해결하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점을 꼭 여러분들 당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질의응답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어느 집합 건물에서는 이제 관리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관리인이 바뀌고 이제 효율화를 이제 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이 횡령 배임을 많이 했다는 거, 특히 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 사람들도 있고, 기존에 또 관리 업체도 마찬가지고, 뭐 관리 법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 부분. 새롭게 우리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앉아 생겼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뭔가요? 새롭게 앉아 잘 꾸려가기에 투쟁을 해서 이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를 만들었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법적으로 처리해야 될 걸 해야 되죠. 더 중요한 게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입점에 있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상가가 효율화되도록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들어가면서 과거에 있는 부분에 잘못된 건 하나씩 천천히 나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너무 매몰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문제 있는 걸 법적으로 막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지 말라는 거는 그건 하셔야죠. 직무시니까 여러분들이. 근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상가에 지금까지 비효율화된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고, 관리비가 부풀어지는 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려드렸을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 정인입니다. 제 상가에서도 처음에 거기에 초점을 많이 줬습니다. 법적인 부분 물론 하셔야죠. 과거에 형태가 잘못하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법으로 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바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가에 대한 효율화 부분에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청소부터 해가지고 과거에 뭐 행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청소부터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것부터 해가 쫙 깨끗하게 정리하십시오. 아셨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인력을 좀 더 투입을 해야 될 부분이 진짜 청소나 이런 부분을 더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설이나 이런 부분 투입 굳이 많이 할 필요 없는 곳은 줄여야 될 거는 줄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관리비를 줄여드릴 수 있는 줄여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으면서 관리비, 전기료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 어쨌든 건물에 대한 효율화시켜서 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셔서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에 우선 초점을 두시면서 과거에 잘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따져가지고 하나씩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 잘못한 분들에 대해서도 역지사지가 되어서 관리법인이나 아니면 과거에 뭐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뭐 통장을 마음대로 자기가 돈을 막 이렇게 빼쓰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들을 때마다 황당하던데. 근데 그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도 역지사지가 돼서 고려해 주십시오. 충분히 들어주시면서 내용 증명서에 소명을 해달라고 보내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집합건물 소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법률에 근거해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충분한 소명을 해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인수인계가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소명을 해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안 들어왔을 때, 그러면 한 번 더 최고 독촉장처럼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보내서 어떤 기일 내까지 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공지를 하시고 이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그리고 법적인 절차든 이렇게 밟을 때도 입점주 분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죠. 또는 공공의 질서란지 이런 걸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여러분들 상가의 주인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입점주분들, 관리비를 내시는 입점주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상가에 계신 분들이 각종 불편사항이나 이런 안건을 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안건을 제시하시면 그걸 가지고 관리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견적서를 내라고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걸 봐서 금액이 어느 정도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조차도 다 견적을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입점주 분들한테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하십시오. 돌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죠. 관리소장이나 관리 직원들이 그래서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주차 요금도 마찬가지고 최소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왜? 주인은 누구신가요? 입점주와 여러분들 관리비를 내시는 분들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소리가 잘못됐나요, 여러분들? 상식이죠, 여러분. 상식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런데 내가 뭐가 되는 양 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무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엄청 무리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뭐가 관리인이다, 뭐 관리위원회 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설치는 사람들 있죠. 엄청 무리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셨죠? 동등한 입장이고 오히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입점주분들한테 효율화시킬 수 있는 거 이런 걸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제가 많이 전화를 이렇게 받고 할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무리하게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그렇다고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어떤 사람들한테 말이야 막무가내로 뭐 희한한 법적인 소송을 하지 않나.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관리인이나 법인이나 관리위원회 잘못한 건데 희한한 소송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끔. 그러니까 결국에 그 사람들이 패소당하고 거기에 있는 관리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 결국에 그렇게 그 도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은 우리의 집합 건물은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정치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집합 건물에 계신 분들은 특히 관리인, 관리위원회에 계신 또는 관리법인에 계신 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대로 할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점주 분들과 소유자 여러분들이라는 거고 특히 입점주 분들의 불편사항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기본이죠, 여러분들. 그 기본이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위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힘들게 지금 이제 관리단을 조직하실 여러분들께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생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분명 여러분들 집합 건물이 그 씨앗으로 인해서 활활 여러분들이 자라서 새싹이 피면서 이제 서서히 자라서 열매를 아주 좋은 열매를 맺을 겁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렇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소송도 거치고 뭐 이런저런 뭐 형사사건도 걸리고 뭐 업무 방해부터가 희한한 부분이 걸리죠. 제가 분명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니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억울한 점을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투쟁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바르게 여러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관리단과 관리위원회가 형성되고 났을 때는 오직 뭐죠? 그렇죠. 경제적인 효율성, 그리고 재산권을 잘 지키면서 미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돕겠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몇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합 건물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체계화 좀 시키고 나면 아무런 어려운 건 없거든요. 여러분들 상식 수준에서 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는 그 통장을 숨기지를 않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대로 관리인이 내가 돈을 쓰지 않나. 통장인 돈 뺏어가지고 뭐 희한한 걸 다 하고 있죠. 여러분들 관리법인들도 마음대로 직원들 많이 뽑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제가 뭐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해서 지금도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안 된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 관리법인이나 이런 데서 지분이 좀 많아서 뭐 우리는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처음에 분양이 한 20%, 30%밖에 안 됐다고요. 소유주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가 번영회부터 만들어서 왜? 소유주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관리단 자체가 못 만드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관리단으로 다시 만들고 뭐 이렇게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재산권 때문에 거기 가신 거라니까. 투자를 위해서 가신 거라고요.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재산권이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여러분 냉철하게 보십시오.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되는지, 어떻게 하면 재산권과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상식 수준에서 보시면 여러분 흔히 여러분들이 다 보이실 겁니다.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건물을 위해서 도움을 주시는지 여러분들 보이실 거라니까요.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 뛰시는 분들이 정말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그래서 내가 비대위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죠. 비대위에서 관리단 조직에서 관리단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그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경제적 실리가 아닌 어떤 뭐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엉망으로 건물을 만들고 비용도 부풀리고 이런 경우는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 그것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상식 수준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입점주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부분입니다. 소유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그 관리단이 조직하기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느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화 받는 곳마다 어떤 곳은 한 번 패소를 해가지고 다시 일어나 2번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관리법인이나 뭐 앞에 그런 데에서 막 별짓을 다 해가지고 패소를 하고 이상한 소문을 다 내질 않나. 집에서는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런 비대위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압니까? 그런데 제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대부분의 입점주부가 소로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고 계신데 격려를 해주셔야죠. 함께 뛰셔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재산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대부분은 그러진 않죠. 혹시 패소하고 나면 내 뭐 관리비나 뭐가 문제 생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패소한다든지 뭐 문제 생기면 그 관리단을 조직하는 그분들은 삿대질을 했었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아니면 관리단이 조직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 효율화를 막 시키고 잘 해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음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게끔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정치판으로 만들어서 말이죠. 얼마나 비열합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무엇이 진리가 있는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공정한 것인지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만하죠. 오만하죠. 무례하죠. 여러분들은 집합 건물에서는 절대 정치판을 만들면 그 건물은 문제가 생깁니다.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고 효율화될 수 있는지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효율화를 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 대한 법적인 부분, 그리고 그 관련된 재무, 회계, 투명성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되죠. 법적인 부분도 집합 건물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죠. 모두가 평등하고 계신 분들은 모두가 동등한 입장인 거죠. 특히 관리비를 내시는 그분들한테 우대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 말은 우대를 해준다 해서 뭐 탕감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 더 잘 아실 겁니다. 마음 씀씀이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떨 때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보통은 제가 이 방송에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한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많이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관리단을 만들고 이럴 때 그때 오히려 관리 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이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저쪽에 그 상대편에 있는 그 직원들이 관리법인에 있는 직원분들이 저를 도움을 주셨다고요. 자기가 살아남아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한테 뭐 사과도 갖다 주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힘내십시오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입점주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막 고생만 하고 나중에 폐수되고 나면 어떻게 하려는 것부터 해가 뭐 어떤 걱정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시는데 그분들은 일일이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말이죠. 본인 건물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단지 직원일 뿐이고 또 떠나면 그만인 분들이 왜 그렇게 할까요? 참 너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올해 훨씬 입점주분들이나 소유주분 훨씬 나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들 재산권을 지키셔야 되지 않습니까? 미래 가치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집합 건물이 정말 많이 썩어 빠졌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세요. 투쟁을 해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투쟁하는 방법이 또 있죠. 반대편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시면서 타협을 해라는 말은 절대 타결을 하셔야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갖춰야 되고, 반대편의 입장의 소명도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명을 충분히 해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법적인 처리를 하셔야 되죠. 재산권에 관련된 입장 피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서 그런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우리 국민,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국가가 보강해지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좀 더 진실이 무엇인지, 그 진실 속에는 제가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효율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그러면서 모두가 나아질 수 있고 근로자분들한테도 복리후생이 되면서도 건물이 좀 더 효율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수 있는지에 우리는 좀 더 초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즉흥적인로 제가 어떤 편집에 쓰는 것도 아니고 즉흥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같이 동참합시다, 우리. 여러분이 있는 곳부터 효율화를 좀 시켜주십시오. 투쟁해 주십시오. 입점주 분들을 위한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그 귀담아 듣는 것이 재산권을 위해서, 그리고 공정성, 그런데 귀담아 보십시오. 효율화 부분에 귀담아 보십시오. 귀담아 들으십시오. 한 사람의 권력이나 이런 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그렇죠? 모두가 동정하는 입장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같이 나가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함께 동참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곳부터 주변에 그렇게 나갑시다, 우리가 모두가 다. 누가 잘났고 잘난 것, 잘 못 났고 이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오래 살아보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학력료, 학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왜? 막상 학벌이 좋다, 뭐가 좋다, 해가 그 조직에 막상 그 경제적 효율화를 시키던가요, 그런 분들이? 자기 이권만 챙기지 않던가요? 자기가 뭘 안다고 해가지고 자기 월급 처먹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 꼭 집합 건물만 아니라도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학벌이 좋다, 아니면 권력이 있다, 돈이 많다, 그럼 무슨 필요가 있는가요? 사람의 됨됨이죠. 제일 중요한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껍데기 있죠. 그런 걸 싹 벗어 던지고 여러분들 한 3대 상가면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보이실 겁니다.
오늘 주저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일주일에 제가 한 7통, 8통 이상 제가 하루에 한 2통에서 3통은 제가 분명히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연락도 와서 이것저것 참 힘든 거. 그런데 실질적인 도움을 분명히 여러분들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저는 아무런 여러분들한테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고, 여러분들. 나는 행복합니다, 그런 점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해결해 뒀을 때 여러분들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하게 얘기할 때 제가 오히려 고맙죠, 여러분들. 그곳이 바뀌면 또 옆에 또 바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늘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여러분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실천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투쟁을 하시고 해서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곳에 계신 여러분들, 우리 함께 동참해서 집합근무를 모두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효율화되도록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관리비 비리가 없고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잘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잘 됩니다, 여러분들. 입점주 분들의 의사를 잘 들어보고, 그러면서도 공정하게 해야 되죠. 공정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같이 합시다, 우리. 꼭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말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를 하고, 댓글뿐만 아니고 전화 오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꼭 잊어주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날로 날로 발전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기원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관리단을 이제 만드시려고 불철주야 뛰고 계신 여러분들 힘드시죠? 업무방해죄부터 명예훼손, 고소, 고발 많이 당하시고, 민사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도 있지만, 젊은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연배가 어리신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그 집안에서 반대를 많이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루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꾸역꾸역 해나가시는 여러분들께 저도 산 역사로 살아왔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을 함부로 말을 못하죠. 겪어본 분들은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 좋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곳 집합 건물은 분명히 재산권 가치와 미래 가치가 훨씬 좋아집니다.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혜택을 많이 받을 겁니다.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엄청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한 모든 분들이 정말 잘 되실 겁니다. 자식이 계시다면 자식이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파이팅 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께 저는 모든 신들이 계시다면 모든 신들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잘 되시고 마음이 평안해지길 늘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같이 동참합시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한 주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